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와 로그 중단원 문제 풀어볼 거고요. 교과서 36에서 39페이지까지 먼저 풀어보신 후에 설명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바로 갈게요.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니까 요거 세제곱근 하고 안에다가 마이너스 125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안에 거 바로 고쳐도 괜찮고요. 그런데 지금 저기는 마이너스 125에서 마이너스가 루트 안에 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빼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단 이건 언제만 가능하냐면요. 여기 n제곱근에서 n이 홀수일 때 n이 3 이상의 홀수일 때 마이너스를 저렇게 빼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5 있죠? 125는 어떤 수의 거듭제곱인가 하고 봤더니 5의 세제곱이죠. 그쵸? 요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5라고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81의 4제곱근인데 81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두 개가 있죠. 그쵸? 그게 뭐였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1분의 1 이렇게 쓰면 됐었죠. 그래가지고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81분의 1 있죠? 이건 어떤 수의 거듭제곱인가 하고 봤더니 3분의 1의 4제곱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두 개의 거듭제곱근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거 그냥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세제곱근 3 곱하기 세제곱근 72. 세제곱근 3은 이건 일단 건드릴 게 없죠. 근데 세제곱근 72에서요. 72를 소인수분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72는 9 곱하기 8이죠. 자, 8 곱하기 9 그러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똑같이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 하나로 만들어준 다음에 요 세제곱근 안에 있던 얘네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해가지고 값은 그냥 6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요거 방금 거 안 되시는 분들은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결국엔 6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럼 이 결과가 6이라고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듭제곱근 계산 하실 때는 소인수분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4제곱근 4분의 4제곱근 2500인데 이거 똑같이 4제곱근이니까 한 번에 4제곱근 4분의 2500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4분의 2500 계산을 해주시면은 얼마죠? 625가 되겠죠. 그쵸? 뭐 바로바로 저는 그냥 암산으로 하긴 했는데 암산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쓰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625 이건 뭐냐면요 5의 4제곱이에요. 아까 125가 5의 세제곱이었죠? 625는 거기다 5를 곱한 거니까 5의 4제곱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럼 이 결과는 당연히 5가 되겠네요. 자, 3번 보시면은 6제곱근 6제곱근 4의 세제곱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요 세제곱을 6제곱근 안으로 넣어줄 수 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루트 안에가 2의 6제곱으로 바뀝니다. 그쵸? 4가 2의 제곱이고 거기에 세제곱이니까 얘는 6제곱근 2의 6제곱 돼가지고 답은 2로 나오게 됩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세제곱근 하고요. 세제곱근이 또 들어있죠? 루트 안에 루트 들어있는 이런 형태. 이때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세제곱근 하고 또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이거를 곱해서 한 번에 9제곱근으로 쓰시면은 보기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512 써주시면 되는데 512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숫자죠. 뭐다? 2의 9제곱이다. 그러면은 이 값은 역시나 2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듭제곱근 계산도 해주실 수 있게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바로 갈게요. 3번은 1번
2의 4분의 5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인데 이거 지수가 이렇게 유리수가 오든 뭐 실수가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지수 법칙 그대로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밑이 2로 같고 여기서 곱하고 있죠? 네, 곱하고 있으니까 지수의 덧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4분의 5제곱 그리고 여기다 뭐다? 더하기 지수의 덧셈으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시면요 답이 나오게 되겠죠. 2의 1제곱 즉 답은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4의 3분의 4제곱 나누기 4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인데요. 이거 밑이 4로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눗셈이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지수의 뺄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의 3분의 4제곱 쓰시고 옆에다 뭐 쓴다?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지수 자리가 3분의 4 더하기 6분의 1이 되니까 이건 그냥 계산을 할게요. 3분의 4는 6분의 8이니까요. 6분의 1이랑 더하면은 6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은 약분하시면 2분의 3이 될 거고 그런데 마침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시면은 2의 세제곱 즉 8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식을 되게 길게 늘려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암산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게 힘들더라도 익숙해지셨을 때는 적당히 이제 암산 섞어가면서 하시면 계산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수가 실수 범위로 돼도 괜찮아요. 지수 법칙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 3의 루트 2제곱에 전체 루트 8제곱을 했으니까 루트 2랑 루트 8 곱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8 하면은 루트 16이니까 이거 그냥 바로 4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3의 4제곱이니까 결과는 8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암산 조금 곁들여 주시고요. 4번 보면은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결국에 요거는 숫자 2개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전체 루트 6제곱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루트 6제곱을 각각 하나씩 나눠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분배하듯이 할 수 있고요. 그럼 요거 3의 루트 3분의 2제곱에 곱하기 루트 6제곱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뒤에 거는 2의 루트 2분의 2 루트 3제곱이죠. 여기다가 루트 6제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계열 계산이 좀 간단해진 게 보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거는 지수 부분만 따로 좀 계산을 해줄게요. 이 부분 여기 계산해 주시면은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이니까 요거 루트 3 없어지면서 2만 남겠죠. 그쵸? 얘는 3의 제곱이 됩니다. 곱하기 이제 2에다가 저 옆에 있는 것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얘는요 일단 루트 2분의 2 루트 3이니까 루트 2분의 2 루트 3 고쳤으면 루트 6이죠. 거기에 뒤에 있던 루트 6까지 곱해주시면 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값이 조금 커졌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9 곱하기 64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9 곱하기 64 얼마죠? 9, 4, 30 어이구 펜이 갑자기 굵어졌네요. 9 곱하기 64 하시면은 57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4번의 답은 576입니다. 바로 4번 갈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1번 로그 5의 x는 1이에요. 자, 그럼 이거 x는 뭘로 바꿀 수 있다? 5의 제곱 즉 25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걸 만족하는 x값은 25가 됩니다. 두 번째 로그 x예요. 2루트 2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얘도 똑같이 그냥 바꿔주시면 되겠죠. 2루트 2가 뭐예요? x의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제곱하시면은 x값이 나오겠죠?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루트 x가 2루트 2란 얘기니까
양변 제곱하시면은 x는 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로그 x는 마이너스 4인데 그러면은 요거 밑이 안 써 있으니까 밑이 생략된 거죠. 10이란 얘기입니다. 상용 로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 x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즉 만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환시키는 거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 세제곱근 100분의 1이 x래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릴까요? 지수로 바꿔도 되는데 자, x는 로그의 세제곱근 100은요 세제곱근 10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변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로그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거듭 제곱근이 나오면은 보기 좀 힘들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유리수지수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요거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4번의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산들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5번 갈게요. 5번은 다음 값을 구하시오 하고 나와 있는데 얘도 그냥 로그 계산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진도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계산 방법 그냥 다 쓰도록 할게요. 로그 0.25에 16이다. 그럼 이거 0.25? 저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죠. 4분의 1로 바꿔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쓰실 수 있냐? 로그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4의 16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요거 계산 빨리 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은 로그 4분의 1인데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앞으로 빼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4의 16인 거고 16은 4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바로 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 루트 3에 3 루트 3 그러면은 루트 3이나 3 루트 3이나 전부 다 3이랑 관련이 있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얘도 그냥 볼게요. 루트 3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리고 3 루트 3은 3의 2분의 3제곱이죠. 자, 그럼 이거 값이 얼마 나오겠어요? 3이죠. 그쵸? 자, 왜 그런가요? 한다면은 여기 지금 3의 2분의 1제곱 있죠? 얘 지금 분모로 가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3의 2분의 3제곱에는 2분의 3은 분자 자리로 가겠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3이 될 겁니다. 근데 로그 3의 3은 어차피 1이고요. 앞에 있는 거 계산하시면은 2분의 6이니까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암산으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생님 저는 그냥 바로 3 루트 3은 루트 3의 세제곱인데 하면서 로그 루트 3에다가 3 루트 3은 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3 로그 루트 3의 루트 3이다. 그냥 3이네. 이렇게 풀었는데요. 하셔도 괜찮죠? 그쵸? 어떻게 푸시든 상관없습니다. 푸는 방법 되게 다양해요.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 로그 2의 3분의 4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인데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2 밑이 같은 두 로그 더하고 있으니까 진수의 곱으로 바꿔서 쓰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을 진수 자리에 쓰시면요. 그냥 로그 2의 2니까 1이 되겠죠. 밑이랑 진수가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2 로그 루트 10의 마이너스 로그 100입니다. 그러면은 2 로그 루트 10 여기서요. 그냥 이렇게 바로 바꿀까요? 루트 10이요. 10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을 앞에다 곱해주면은 얘는 그냥 로그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요거 로그 10의 제곱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1 빼기 2죠.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하는 연습해가지고 속도를 끌어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갈게요. 37페이지 6번에 1번
3 곱하기 세제곱근 2고요. 더하기 뒤에 있는 거 루트의 세제곱근 4니까 이거 그냥 바로 바꿔 쓸게요. 2랑 3 곱하면은 6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6제곱근 4로 바꿀 수 있는데 4 대신에 2의 제곱을 쓰시면은 요거 간단해지죠. 자, 3 곱하기 세제곱근 2 더하기 제가 이거 약간 약분하듯이 없애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6하고 2 요거 두 개 2로 약분하게 되면은 6제곱근이 아니라 세제곱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럼 4 곱하기 세제곱근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두 번째도 뭔가 계산이 많네요. 자, 세제곱근 81인데 81은 3의 4제곱이죠? 바로 바꿔 쓸게요. 마이너스 6제곱근 루트 16인데 6제곱근 16인데 16은 2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거듭제곱꼴로 바꾼 다음에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6이고요. 더하기 8 곱하기 세제곱근 3이죠. 자,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버리면은 첫 번째 세제곱근에 세제곱 그 3의 4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3 곱하기 세제곱근 3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6제곱근의 2의 4제곱이죠. 이건 세제곱근의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곱하기 세제곱근 6이 있네요. 더하기 8 곱하기 세제곱근 3입니다. 그러면은 얘랑 더해주시면요. 일단 11에다가 세제곱근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이제 뒤에 거 곱하실 수 있죠. 요거 계산하시면요. 둘 다 똑같이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에 4 곱하기 6은 24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24라고 쓰시는 것보다는 8 곱하기 3으로 쓰시는 게 낫겠죠. 그쵸? 무슨 얘기다? 이렇게 쓰자.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은 저 세제곱근 밖으로 쏙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2에다가 세제곱근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하시면은 9 곱하기 세제곱근 3으로 그나마 조금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3번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 이거 아까도 나왔죠? 아까 나왔던 문제 곱하기 이제 루트에다가 세제곱근 27의 제곱인데 27의 그냥 일단 씁시다. 네. 자, 그러면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는요 결국에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에요. 곱하기 여기 2 숨어있죠? 그럼 2랑 3 곱하면 6제곱근 되고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럼 요거 겉에 있는 제곱이랑 만나서 3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에서는 마이너스 5 나오고 뒤에 거에서는 3 나오니까 요거 답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5제곱근의 32의 제곱인데 32는 2의 5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요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나누기 세제곱근 2의 안에다가 6제곱을 해준 거랑 똑같죠. 나누기 3의 3제곱근 안에 또 루트가 있으니까 전 6제곱근으로 바꿀 수 있고 64는 2의 6제곱입니다. 네. 자, 그럼 이거 마저 계산하시면은 앞에 거에서 4 나오고요. 나누기 세제곱근의 2의 6제곱은 4죠. 나누기 이건 2인데요. 그럼 뭐예요? 그냥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1, 2, 3, 4번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4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딱 그냥 봤을 때는 뭐 64분의 1 이게 뭐 어떻게 자연수가 돼?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요. 64분의 1 뭔가 이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쵸? 64는 2의 6제곱이잖아요. 그럼 6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64분의 1의 n분의 1제곱은요 2의 마이너스 n분의 6제곱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얘가 자연수가 되게 n값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당장 n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될지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근데 자 2의 몇 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네모쳐놓은 저 부분 있죠? 저기가 0이어도 되죠.
왜냐면 2의 0제곱이 1이니까 자연수니까 1이어도 되고요,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4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2의 몇 제곱에서 그 몇이 해당하는 게 0 이상의 정수가 된다. 그러면은 얘는 자연수가 나올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쵸? 2의 네모 제곱이다. 여기서 네모가 0, 마이너 0, 1이죠. 0, 1, 2, 3, 4 이런 애들이라면은 2의 네모 제곱은 자연수가 될 거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n분의 6이 0, 1, 2, 3, 4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 네모 친 부분이 0이 될 순 없죠. 그쵸? 얘가 0이 될 순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럼 나머지 해당하는 요 1, 2, 3, 4 뭔가 자연수가 되기를 기대해 봐야겠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n분의 6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n의 값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쵸? n은 뭐예요? 마이너스 6의 약수가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n에다가 1, 2, 3, 4 대입해보면서 언제 마이너스 n분의 6이 자연수가 되는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n에다 마이너스는 붙여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n이 6의 약수 마이너스 6의 약수꼴이 되면은 마이너스 n분의 6이 자연수가 될 거다라는 거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으로 가능한 값은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 이렇게 총 4개가 있을 거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4개 적어주시면 끝나요.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8번 보시면은 x는 양수고요.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이래요. 그랬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많이 풀어보던 문제입니다. 풀던 문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먼저 1번 볼게요. x 더하기 x분의 1.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자 여기서 x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은 x가 되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은 x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것과 같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2번 보시면요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구하라는 얘기는 a의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구하라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 곱셈 공식에서 엄청나게 많이 풀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지금 뭐 같이 하면 되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이래요. 그럼 이거 전체 제곱을 해버릴 수 있죠? 왼쪽 좌변 제곱하시고 오른쪽 우변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 더하기 x분의 1에 더하기 2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얼마가 나와요? 얘가 자연스럽게 1이 돼버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자 3의 제곱은 9예요. 자 그럼 뭐예요? x 더하기 x분의 1은요 요 값이 2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7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꼴을 어떻게 구할 건데 요거는 제가 공식을 조금 외워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쓰고 가면요. 여러분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조건 다 기억을 해주세요.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그쵸?
그랬을 때 이 문제는 1번을 쓰면 좋을까 2번을 쓰면 좋을까 보셔야 되는데 뭐가 편하겠어요? 저는 2번이 편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해당하는 값을 구했기 때문에 1번도 쉬워요. 자, 1번처럼 해볼게요. 만약에 얘를 1번으로 푼다. 그러면은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요. 자,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여기다가 x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하면요. x의 2분의 1이랑 x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은 1이 되겠죠?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앞부분 이거 계산하시면 3이죠. 그리고 뒤에 거 보시면은 아까 우리 x 더하기 x분의 1이 7이라고 계산이 됐죠. x 더하기 x분의 1이 7이라고 됐습니다. 이거 7이고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하면 1이죠. 1 그래가지고 요거는 값이 18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만약에 2번처럼 한다. 2번처럼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얘를 구해놨으면은 1번처럼 하는 것도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냥 얘만 물어봤다 하면은 일부러 이걸 구한 다음에 1번에다가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2번으로 푸시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거 할 필요 없이. 왜 그렇게 되냐면요.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요거 전체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근데 얘네 두 개는 곱해봤자 1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간단해진다는 얘기죠. 요렇게 써주시면 끝납니다. 그쵸? 그럼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이니까 그거 세제곱하면 27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긴 1이고요. 요거는 3이죠. 그러면은 27 마이너스 9니까 18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8번에 2번은 뭐 위에 것처럼 하든 아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저는 2번이 사실 좀 더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물론 그래도 두 가지씩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9번 갈게요. 이것도 약간 되게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인데요. 푸는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a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3분의 4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의 4x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이 상태에서 그냥 계산하면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거 식 조작을 좀 해줄게요. 얘는 푸는 방법을 좀 기억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왼쪽에 있는 식에서요. 왼쪽에 있는 식에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a의 x제곱.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요. 일단 분모 자리는 a의 2x제곱 마이너스 얘랑 얘 곱하니까 1이죠. 1이 됩니다. 분자는요. a의 2x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게 3분의 4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실 수 있죠. 그쵸? 자, 먼저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풀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크로스로 곱하시면은 3에 a의 2x제곱 플러스 1은 4에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a 2x제곱 더하기 3은요 4a 2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정리하시면은 a의 2x제곱이 7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a의 4x제곱입니다. 따라서 a의 4x제곱은 7을 제곱하면 되니까 49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이다. 네, 보통은 다들 이렇게 푸실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잔머리? 잔머리 뭐 그런 거 굴려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이 값이 3분의 4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분모랑 분자 비교했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나죠. 네,
AEX제곱에다가 얘는 1을 뺐고요. 얘는 1을 더했으니까 분자분모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 있는 분자분모는 1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이만큼 차이가 나게 만들어 줍시다. 3분의 4는요 6분의 8이죠. 자, 그럼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 맞네요. 그러면은 A의 2x제곱 플러스 1이 8이니까 A의 2x제곱은 7이 되겠죠. 제가 뭐 한 건지 아시겠나요? 똑같이 분자분모 숫자 차이가 이만큼 나게 만들어줘서 분모가 6이 되고 분자가 8이 되게 식을 조작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A의 4x제곱은 49가 되겠죠. 뭐 결과는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푼다고 막 엄청나게 급격히 빨리 풀 수 있긴 하네요. 그렇긴 한데 네. 일부러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려고 막 발버둥 치시고 그러실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푸는 걸 봤을 때 오, 저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정도,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9번 했으니까 10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들 기억하시죠? 그거 제가 로그의 정의 조건까지 무조건 같이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진수 조건 보시면요, 진수가 아니라 밋 조건부터 볼게요. 밋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0보다 커야 되죠. 자, 첫 번째, 밋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1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진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진수랑 밋 둘 다 양수여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밋은 1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까지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x가 2보다 커야 되니까 x는 3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뭔 소리야, 이거 잘못 썼죠? x-2가 0보다 큰 거니까 x는 2보다 큰 거죠. 그런데 3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에서 x는 6보다 작다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직선 굳이 안 그려봐도 알겠죠? 자, x가 2보다 커요. 근데 3이면 안 돼요. 그럼 x는 가능한 게 4가 되죠. 5도 되죠. 근데 6은 안 되죠. 6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가능한 x는 4랑 5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수직선 안 그리고 그냥 해결을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수직선이 그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리셔도 무방해요. 자,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 2보다 크고 3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6보다 작다니까 6보다 작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공통된 부분이 여긴데 이 사이에서는 정수 x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만 정수 x가 나오고 4랑 5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수직선으로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11번 보시면요, 조금 복잡하게 식이 나와 있긴 한데 우리는 어차피 좀 계산하면은 이게 다 간단해질 거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푸시면 됩니다. 먼저 A 보시면요, 3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 자리에 로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하지만 제가 지수 자리에 로그 있을 때 쓸 수 있는 식 하나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큰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바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일단 지수가 로그 빼기 로그꼴로 되어 있고 밑이 3이기 때문에 한 번에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거다? 로그 3에 18분의 27이죠. 18분의 27. 근데 18분의 27 쓰지 말고 그냥 바로 2분의 3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쵸? 이 정도는 암산하실 수 있잖아요. 2분의 3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을 때 여기 밑이랑 여기 있는 진수랑 자리 바꿔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자리 바꿔주시면 이거 2분의 3에 몇 제곱이 되냐면은 로그 3의 3제곱이죠. 다시 말해서 1제곱입니다. 그럼 이 결과 뭐예요? 그냥 2분의 3이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3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뭐 더 간단히 할 거 없으니까 B로 넘어갈게요. B는 로그 5의 25 마이너스 로그 5의 125분의 1인데 얘는 로그 빼기 로그 저 계산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로그 5의 25는 2가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125분의 1은 뭐예요? 요거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 값 그냥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 보시면요. 로그 2에 그러니까 로그 안에 로그 안에 로그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 8의 64인데요. 로그 8의 64. 64는 8의 몇 제곱이다? 그냥 제곱이죠. 그러면은 노란색 밑줄 친 로그 8의 64는 그냥 2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로그 4의 2를 보시면 되는데 로그 4의 2 요거 바로 나오셔야죠 이제. 얼마다? 네. 어려울 수도 있죠. 2분의 1이죠. 요거 2분의 1이죠. 그쵸?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요. 아이고. 자, 요거 로그 2의 제곱의 2니까 지금 밑이 2의 제곱이죠. 그럼 저기 제곱자리에 있는 2 그게 분모로 가서 2분의 1의 로그 2의 2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분의 1이란 얘기죠. 자, 그럼 얘요. 로그 2에다가 저 로그 4의 2가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는 당연히 5니까 B가 되겠습니다.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A고 C가 제일 작다. 이런 식으로 대소비교도 전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2번 갈게요. 자, 이것도 로그 안에 막 로그가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거는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밑이 10인 로그들 쭉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합시다. 자, 로그 쓰시고서 첫 번째로 로그 2의 3이고요. 자, 여기서 로그 더하기 로그죠. 그럼 진수끼리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로그 3의 4 진수 곱해주고 또 곱하기 옆에 있는 진수 로그 4의 5죠. 계속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로그의 1023, 1024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문제 주어진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로그끼리 계속 곱하고 있죠. 그런데 뭘 보면 된다? 여기 3, 3 진수랑 밑 이어지죠. 4랑 4, 이것도 같네. 그럼 이거 옆에는 로그 5의 6이 있을 테니까 5랑 5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쭉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밑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약간 압축하듯이 생각을 해주면은 뭐만 남냐면요. 처음에 있는 2랑 마지막에 있는 1024만 남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길었던 식이 결국에는 뭘로 압축이 된다? 로그 2에 102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로그 2의 1024 이건 금방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24가 2의 10제곱이기 때문에 파란색 밑줄 친 로그 2의 1024는 값이 10이 나와요. 요거 그냥 로그 10입니다. 답이 1이란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연쇄적으로 곱셈 계산하는 거 수업 시간에 분명히 다뤘어요. 그거 종종 나오는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3번 갈게요. 자, 밑이 5인 로그가 있고요. 진수가 2랑 3 이런 값들을 각각 뭐 A랑 B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주어진 값을요.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1번 보시면은 로그 5의 12인데요. 12는 3 곱하기 4죠. 그쵸? 그러면은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진수를 소인수 분해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 되죠. 그러면은 로그 5의 2가 A고요. 그쵸?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얘가 A에 A 그리고 로그 5의 3이 B죠. 그럼 이거 그냥 대입하시면 뭐예요? 2A 더하기 B다. 이런 식으로 A와 B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겠죠. 로그 5의 2분의 27이에요. 그럼 요거 로그 5의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마이너스 로그 5의 2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럼 3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요 정도는 바로바로 암산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세요. 여기 로그 6의 70이죠. 아까까지는 밑이 5였는데 갑자기 밑이 6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a랑 b로 바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밑이 5인 로그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로그 5의 6분의 로그 5의 72로 바꿔주시면 되고, 6이랑 70이 각각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6은 2 곱하기 3이니까 분모는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거 바로 가도 괜찮죠? 72는 8 곱하기 9입니다. 8 곱하기 9. 그러면은 3로그 2 더하기 2로그 5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A랑 B로 바꿔 쓰시면요 A 더하기 B분의 3A 더하기 2B가 됩니다. 제가 암산 조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요거 하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로그 3의 16분의 9네요. 그럼 얘도 느낌 오시죠? 밑이 3이네? 그러면은 바꿔야겠다. 뭘로? 밑이 5인 로그로. 그럼 로그 5의 3분의 로그 5의 16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자에 있는 거는요 로그 5의 9 빼기 로그 5의 16이니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리고 분모에는 로그 5의 3이 들어갑니다. 그럼 2b-4a가 될 거고, 분모는 그냥 b죠. 그래서 요거는 b분의 2b-4a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14번 갈게요. 자, 상용로그표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교과서 맨 뒤 보시면요 195페이지, 196페이지에 상용로그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뭐 학교 시험이 됐건 모의고사가 됐건 상용로그표를 이용하라고 한다면은 그 상용로그표의 일부만 이렇게 잘라서 줄 거예요. 거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교과서 문제니까 그냥 195, 196페이지에 있는 거 찾아서 읽어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럼 뭐 봅시다. 로그에는 0.75파인 실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0.758을 195페이지에서 찾으면 없거든요. 196페이지 가시면은 잘 찾아보세요.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서 보입니다. 0.758, 0.758이라는 값이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은 언제 그게 나오냐 봤더니 수가 5.73, 진수가 5.73일 때죠. 그래서 로그 5.73이 0.758입니다. 그럼 실수 n의 값, 진수에 들어갈 거는 5.73이겠죠. 이거는 그냥 표 읽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 1을 이용해서 로그 m이 3.758이가 되게 하는 실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1번을 이용하라고 대놓고 줬죠. 그리고 1번은 0.758입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3.758이를 3 더하기 0.758이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0.758이가 로그 5.73이라는 거는 1에서 구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3을 어떻게 쓸까라는 문제예요. 보시면은 3은요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쓴다라고 하면 로그 10의 세제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그 1000이죠. 자, 그럼 이거 계산 가능하십니다.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1000 곱하기 5.73, 즉 5730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면은 라지 m이 뭐였다? 5730이었다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라지 m의 값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5번 바로 갈게요.
로그 4.73은 0.6749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한 유형이죠. 동일한 유형. 자, 그러면은 x가 로그 473이래요. 그런데 로그 4.73을 이용하려면은 473을 어떻게 봐야 된다? 4.73 곱하기 100으로 봐야 된다. 그럼 이거 로그 4.73 더하기 로그 100이죠. 로그 100은 뭐예요? 2죠. 자, 그러면은 로그 4.73이 0.6749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0.6749 대입해서 계산을 했더니 x값은 2.6749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2번이 로그 x가 마이너스 1.3251이래요. 근데 우리가 0.6749는 봤는데 0.3251? 이게 어디서 봤나? 위에 없는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나온 수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0.6749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시면 저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유형이구나. 마이너스 2 대신에 로그 0.01 쓰시고 더하기 0.6749 대신에 로그 4.73을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고, 그랬을 때 0.01 곱하기 4.73은 얼마가 된다? 0.0473이 돼요. 맞죠? 그럼 x값 바로 나오죠. x값이 뭐예요? 0.047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 14번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음수가 나왔을 때 그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쪼개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 한번 봐두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푸는 방법을 조금 기억해 두셔야지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 마지막 39페이지 볼 거고요. 16번 두 실수 AB에 대해서 4의 A분의 1제곱이랑 25의 B분의 1제곱이랑 둘 다 1000이래요. 이때 A 값이랑 B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A 더하기 B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4의 A분의 1제곱이 1000이래요. 근데 저 지수 자리에 A분의 1이 있는 게 약간 좀 거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쵸? 당장 저도 그래요. 그랬을 때 여기다 뭐 해줄 거냐면요, 양변에 똑같이 A제곱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좌변은 4가 될 거고 우변은 1000의 A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25의 B분의 1제곱이 있어요. 이 값이 1000이래요. 그럼 양변에 똑같이 B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25는 뭐가 된다? 1000 B제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A 더하기 B잖아요. 근데 A랑 B가 어딨나 봤더니 1000의 지수자리, 여기 1000의 지수자리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 A 더하기 B는 지수끼리 더한 거잖아요. 그쵸? 지수끼리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얘랑 얘 1000의 A제곱과 1000의 B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지죠. 자, 여기서 차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차관을 하시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좌변이랑 우변을 각각 곱해줄게요. 그럼 4 곱하기 25 하면은 100이죠. 그 다음에 우변 곱하면요 1000의 A 더하기 B제곱이 되죠. 되셨나요? 그럼 100은 10의 제곱이고요. 1000은 10의 세제곱이죠. 10의 세제곱이니까 10에 3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랑 뭐랑 같다 얘기할 수 있다? 2랑 3 곱하기 A 더하기 B랑 같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따라서 A 더하기 B는 3분의 2라고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르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지수를 이용했어요. 근데 로그로 푸셔도 괜찮아요. 로그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바로 갈까요? 4의 A분의 1이 A분의 1제곱이 1000이에요. 그럼 이거 로그로 바꾸시면요 A분의 1은 로그 4의 1000입니다. 됐죠? 25의 B분의 1제곱은 1000이래요. 그럼 이거 로그로 바꿔주시면요
b분의 1은 로그 25의 1000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a 더하기 b잖아요. a분의 1, b분의 1이 아니라 a 더하기 b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줄 수 있죠? 자, a분의 1 역수 취하죠. 그러면은 역수 취하면은 로그에서 진수랑 밑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a는 로그 1000의 4가 돼요. 마찬가지로 b분의 1 역수 취하면 b죠. 오른쪽도 역수 취하면요, 밑이랑 진수 바꿔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a랑 b를 로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된다? 로그 1000의 4 더하기 로그 1000의 25죠? 이거 더하기 로그 1000의 25. 그럼 밑이 같으니까 이거는 로그 1000의 4 곱하기 25, 100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끝났죠. 1000은 10의 세제곱, 100은 10의 제곱. 그럼 여기 있는 3 분모로 나오고요. 여기 있는 2 분자로 나오죠. 옆엔 어차피 로그 10의 10이니까 1입니다. 따라서 구하는 값은 3분의 2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도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a는 2분의 루트 1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이거 눈에 보이는 a마다 다 2분의 루트 2를 대입해서 계산하자가 아니겠죠. 오른쪽 식을 다 정리하면은 어쨌든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냈겠죠. 그쵸? 깔끔하게 되지도 않는데 그냥 이걸 다 대입하라 해서 풀라고 낸다? 너무 약간 악의가 서려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규칙이 나올 거예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정리하는 것부터 하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은 당연히 오른쪽 식에도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그쵸? 규칙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 몇 번 해보시면은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왼쪽부터 계산을 해볼 텐데 요거 계산해보죠. 이거 계산하시면은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야 돼요. 그래서 1-a의 8분의 1제곱 1 더하기 a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분자 쓰시면은 2배에 그냥 계산 바로 하죠. 2 곱하기 2의 a의 8분의 1제곱 더하기 2-2의 a의 8분의 1제곱. 그럼 요거 계산하셨을 때 이 부분 계산하셨을 때 2a의 8분의 1제곱은 분자에 있는 거 사라지게 되죠. 그쵸? 그러고 나서 옆에 거 일단 한번 다시 씁시다. 요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 괄호 친 부분 한 번 더 계산을 할 건데요. 저 노란 괄호 분모를 보시면요. 1 그러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형태로 나오죠. 분모가. 그럼 이거 합차 공식 쓰라는 얘기입니다. 합차 공식 쓰시면요. 저 노란색 괄호 친 부분 분모 어떻게 나온다? 1-a의 4분의 1제곱이 나오고 분자는 4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벌써 사실 규칙이 나왔어요. 자, 요거 계산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두 부분 계산을 해보죠. 그럼 이거 계산하셨을 때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요. 이거 바로 1-a의 2분의 1제곱분의 8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뭐다? 이 오른쪽 식에서 분모에 마이너스만 달아준 거.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준 이런 식이 나올 거다라는 거 짐작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얘도 통분하시면 돼요. 통분하시면은 4 더하기 4a 4분의 1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4의 a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저 부분 싹 지워지죠. 분자에 있는 4의 a의 4분의 1제곱 지워지고요. 계산하셨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분모 자리에 1-a의 2분의 1제곱 나오고 분자 자리에 8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그 형체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우리 이거 만약에 아직도 규칙이 안 보이신다? 그럼 그냥 계속 계산하세요. 방금 했던 것처럼. 근데 규칙이 보이시면은 바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여기 이 부분
위에 식 하나 안 썼네요. 됐다. 네. 초록색 해놓은 부분이요,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1-a분의 16으로 나올 겁니다. 더하기 1 플러스 a분의 16이죠. 그럼 이거 계산했을 때 1-a제곱분의 32, 분자 2배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돼요? 문제에서 a가 2분의 루트 1이래요. a가 2분의 루트 2다. 그러면은 a제곱은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이거 1-2분의 1분의 32니까 6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보시면은 그 계산되는 구조가 정확히 똑같아요.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모두 다 할 필요 없이 그 규칙만 찾아주시면은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혹시나 선생님 저 진짜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규칙이 발견될 때까지 그냥 다 계산하시면 돼요. 네, 이거 끝까지 계산할 때까지 규칙을 못 봤다 하면은 그냥 계산을 다 하신 다음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거 규칙이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다시 보면서 그 규칙을 최대한 찾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8번 갈게요. 세 양수 ABC에 대해서 뭔가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이때 양수 K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좀 많이 복잡하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16번에서 했던 거 요거 있죠? 이거 떠올리시면은 18번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내려가서 18번 볼게요. 3의 a제곱이요 5의 b제곱이랑 같대요. 그리고 k의 c제곱이랑 같대요. 근데 이 값들이 어떤 값이랑 같은지 모르기 때문에 저 요거 얘가 t라는 값이랑 같다고 한번 둬봅시다. t는 그냥 실수예요. 네. 왜 이렇게 뒀냐면요, 자 그러면은 3의 a제곱은 t죠. 그럼 저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a는 로그 3의 t로 바꿀 겁니다. 마찬가지로 5의 b제곱은 t예요. 그러면은 b는 로그 5의 t 이렇게 바꿀 거고, k의 c제곱이 t예요. 그럼 얘는 c는 로그 k의 t다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 다음에 ABC를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에 있는 저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식 보시면은 AB는 BC 더하기 CA니까 지금 로그 값 두 개씩 곱한 거를 세 개나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좀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랬을 때 이건 약간 좀 관찰력이 좋으시거나 그러면은 좀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그냥 무작정 A, B, C 대입해가지고 했을 때는요 계산이 막힌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쵸? 더 이상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식 자체를 바꿉시다. 식 자체 바꿔가지고요 양변을 A, B, C로 나눠줄게요. 양변을 A, B, C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좌변은 C분의 1이고요 우변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C분의 1은 로그 KT분의 1이죠. A분의 1은 로그 3의 T분의 1입니다. B분의 1은 로그 5의 T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거 로그 나와 있는데 로그들이 다 분모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역수 취할 수 있죠. 그쵸? 미치랑 진수 바꿔주면서 역수를 이런 식으로 취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우변은요 로그 t에 3 곱하기 5니까 15가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15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찾고 싶은 k였죠? k는 15. 끝났죠? 네, 이런 식으로 식 변형해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 발상을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쵸?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다 보면은 다음에 비슷한 거 풀 때 이런 발상이 떠오릅니다.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6번 우리가 풀 때요, 로그로도 풀고 지수로도 풀었죠. 그러면은 18번도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거 지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옆으로 좀 가서 다르게 풀어볼게요. 이거는 첫 번째 풀이. 그리고 지수로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이 지수로 풀 때도요, 저 두 번째 식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지수 법칙 이용한다고 해도 저 두 번째 형태,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저 부분을 좀 미리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런 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저런 게 나오더라 하는 그런 거 있죠? 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3의 a제곱은 5의 b제곱은 k의 c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죠. 3의 a제곱도 k의 c제곱이죠. 얘도 k의 c제곱이 나오고 5의 b제곱도 계산하면은 k의 c제곱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같은 식인데 이걸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보실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이거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하면은 3은요 k의 a분의 c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5의 b제곱은 k의 c제곱이니까 양변을 b분의 1제곱을 하면은 5는 k의 b분의 c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바꿔줬냐, 일단 3이랑 5를 계산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게, 계산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3 곱하기 5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변에 있는 게 밑이 k이기 때문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계산에 진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양변을 각각 곱해주는 겁니다. 3 곱하기 5 하면 좌변 15고요. 우변은 k의 a분의 c제곱 더하기 b분의 c제곱,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끼리 덧셈으로 바뀌게 되죠. 맞나요? 그랬을 때 이 부분, 지수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요거 a b분의 bc 더하기 ca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AB는 BC 더하기 CA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AB는 BC 더하기 CA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 있죠? BC 더하기 CA가 AB란 얘기고요. 그럼 그 자리에 AB 대입하면 어차피 요거 지수가 1 되죠. 따라서 K는 15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아까랑 같은 방식은 아니죠. 같은 방식은 아니고 같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수로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로그로도 연습해 보시고 하면 되고요. 보통 이런 걸 실전에서 풀 때는 뭐가 항상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한번 로그로 풀어 보시고 잘 안 풀린다, 막힌다, 그럼 지수로 한번 더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 두 가지로 보통 이런 문제들은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두 가지 평소에 연습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19번 갈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어쩌고 저쩌고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있죠. 그럴 때는 이거 뭐 쓰라는 거다? 근과 계수의 관계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다 이걸 씁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 알파 베타다.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놓고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해놓고 그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씁시다. 로그 2의 a 그리고 로그 2의 b가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요 2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죠. 되셨나요? 두 근의 합은 2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요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작년에 배운 거 복습 꼭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밑이 2인 로그 값밖에 몰라요. 얘네밖에 모르죠. 근데 여긴 밑이 2가 아니니까 계산이 바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밑인 2로 바꿔주기 위해서 뭘 하면 된다? 그쵸, 밑변환 공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로그 a의 b는요,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라고 쓰시면 되고, 더하기 뒤에 거 로그 b의 a는 로그 2의 b분의 로그 2의 a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계산이 가능하시죠? 자,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쯤에서 여러분 이제 좀 귀찮으실 거예요. 계속 로그 2, 로그 2 뭐 이런 거 적는 거 귀찮으시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적당히 치환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떻게요? 로그 2의 a를 알파로, 로그 2의 b를 베타로 치환하면은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있는 요 식도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니까 한결 쓰기 편해지시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이라네요.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한다? 곱셈 공식 쓰시면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그쵸? 그럼 대입하시면 나오겠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은 4고요.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플러스 14가 7에 맞죠? 그래가지고 18이다. 그럼 요거 분자에는 18 들어가니까 답은 마이너스 7분의 18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도 중간에 쓸 게 너무 많다, 헷갈린다 하시면 이렇게 과감히 그냥 치환해버리시면 돼요. 그쵸? 꼭 문제 풀기 시작할 때 이제 치환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그냥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좀 더 빠르고 헷갈리지 않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마지막 갈게요. 문제 좀 많죠? 자, 20번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는데 길어요. 그쵸? 이런 실생활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실생활 문제 보실 때 생각할 점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모르는 거 나옵니다. 어떻게든 이게 뭐야 싶은 그런 식을 꺼내놓고요. 내용도 뭐 전파 감쇄비가 뭐지? 감쇄가 무슨 뜻이지?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식을 쓰신 다음에 이 식에서 문자들이 의미하는 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세기가 x 와트, 저거 와트라는 게 몰라도 괜찮아요. 뭐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와트가 뭐지? 전력이 뭐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쵸? 세기가 x였던 게 세기가 y인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쵸? x였던 게 y였던 걸로 바뀐다. 그때 전파 감쇄비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이 값이래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밑에 읽어보시면요, 세기가 200인 게 63인 걸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은 뭐다? x에 200 대입하고 y에 63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10 로그 200분의 63. 그냥 숫자 계산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요거 계산할 때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라고 했죠. 그럼 교과서 195, 196페이지를 봐야겠네요. 이게 실제로 문제로 나올 때는 상용 로그 표를 조금 떼가지고 주거나 아니면은 괄호 열고 단 한 다음에 로그 뭐의 값은 뭐뭐로 계산한다 이렇게 줄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상용 로그 표를 보실 때 상용 로그 표에 200분의 63이라는 값으로는 나와 있지 않죠. 이거 바꿔줘야 돼요. 소수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분모가 지금 200이니까 분자 분모 5 곱해가지고 분모를 1000으로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은 200분의 64는요 1000분의 315로 바뀌고 요거 소수 표현으로 쓰시면은 0.315가 되시죠. 되셨나요? 자, 그럼 됐네요. 선생님, 근데 0.315도 상용 로그 표에 나와 있진 않죠. 그럼 저것도 변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 로그 쓰시고요.
상용 로그 표에는 이제 0.315는 없지만 3.15는 있죠. 그쵸? 그럼 0.315를 3.15로 바꿔주려면은 곱하기 0.1을 추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0.315나 3.15 곱하기 0.1이나 같아집니다. 자, 그럼 10 로그에다가 3.15 더하기 로그 0.1인데 로그 0.1은 1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로그 3.15의 값은요, 여러분들 상용 로그표 195페이지 가보시면요, 3.15 어딨죠? 3.15 네, 0.4983이라고 돼 있죠. 0.4983. 저도 방금 교과서 펼쳐가지고 찾아봤거든요. 0.4983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끝나요. 이거 계산하시면요, 뭐죠? 10 곱하기 마이너스 0.5017이죠. 요 정도 계산은 하셔야 돼요. 그쵸? 10 곱하기 마이너스 0.5017.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017이 됩니다. 마이너스 5.017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실생활 문제 겁먹지 말고 일단 대입부터 하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비교적 간단한 계산 문제로 바뀌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풀어봤는데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죠. 다 한번 풀어보시고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